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3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을 총결하다. 거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과 같이 과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례 1페이지. 기신론 전체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 3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경은 정기 3보죠. 3보에 기하는 부분하고 기신론을 저술한 뜻을 대의를 총히 표하는데 논을 지은 뜻은 중생을 교화하는 하하중생 상구보리,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하중생이 이 기신론을 짓게 된 대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논체를 먼저 정립하는데 그 논체를 정립하면서 논의 핵심을 세웁니다. 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인이 망고에 불변하는 진리, 마하연, 대성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법을 일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대성에 대한 신심, 대성 기신론이다. 이렇게 해서 핵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 논의 핵심이 대성의 신심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전체 논문을 구성해 나갈 것이냐 5가지 단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연분이요, 둘째는 입의분이요, 셋째는 해석분이요, 넷째는 수행 신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인연분에서는 논을 지은 뜻을 8가지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4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게 되는데 8가지 인연 중에서 제 첫 번째가 뭐죠? 이일체고 덕 구경락이다 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상에 따라서 근기가 성숙한 중생, 근기가 미숙한 중생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낱낱이 7개의 상태를 나눠서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지은 구체적인 이유 4가지 중에 2가지는 앞에 것은 스스로 지혜의 힘이 있어서 경전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경전을 많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지혜의 힘이 없어서 남이 해설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열 수업하듯이 논설을 의거해야 되는데 논문을 많이 보고 많은 논문을 방대한 분량을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논문을 적게 보고 많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기신론은 그 경전을 보고 많은 경전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적은 경전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요, 많은 논문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요, 오직 작은 글에 의해서 강다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서 인연분에 이제 그렇게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기신론은 달리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론은 참선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자선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경전에 의거해서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만 너무 수행하다 보면 사람이 자비심이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인연관을 가나는 비파사나를 겸수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신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구조 분석 행상을 지식적으로 복잡다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체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선할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의 결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간 수행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만 익히 들어서 불견이라면 다 알고 있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람일, 육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오바람일로 이제 기신으로서 얘기합니다만, 뭐 오바람일이 됐든 육바람일이 됐든 실제적으로 육바람일을 다 얘기하고 있죠. 십바람일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일 행을 그 방편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켜서 바람일 행을 하도록 하는 그 방편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목표는 바로 구경각입니다. 구경열반입니다. 인인이 본각 자성청정을 찾아가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잡다한 번뇌와 오염돼 가지고 생각이 흐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럽게 생각이 흐르는 것을 외면하고 집착과 애착 속에서 사람이 버무러져 가지고 그냥 눌어붙은 누룽지처럼 그렇게 그 바발이 올곧게 이렇게 살아가 있는 생각들이 아니고 문드러진 그런 잡념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제발 그렇게 잡되고 훈습된 것은 본래의 면목이 아니다. 그대의 본래 면목은 자성청정이고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인연을 돌고 돌아서 지금 이런 마음을 쓰게 되었으니 이것을 제발 본래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기신론의 서술한 행상 이런 건 하나도 몰라도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오직 전주 일념에서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또 예를 들자면 이제 관세음보살 정건 하나만 딱 뱉고 땡기고 이렇게 하듯이, 내지는 뭐 하도 하나를 들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신을 집중하는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면은 잡념이 붙지 않기 때문에 어제까지 잘못했던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지금 절실한 현재, 지금 일어난 이 생각을 어떻게 정직하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허황되게 허우적거리고 현재 있는 데서 잡고 놓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행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울 필요가 없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사마타 수행으로 나를 몰고 가야 되겠다. 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마장이 또 많이 옵니다. 마장이 올 때 이게 진짜의 공부의 경계냐, 외도의 경계냐, 이걸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낱낱이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검은, 진짜 칼은 숫돌에 갈면은 더 날카로워지는데, 플라스틱 칼은 숫돌에 갈면은 막 못 쓰게 되거든요. 모양이 영 어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을 이렇게 따듬어 가는데도 진짜 정신은 따듬을수록 본래 정신이 더 드러나게 되가 있고, 망상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정신을,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 생각이 엎친 데 덮쳐가지고 계속 안목이 더 탁하게 되죠.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인연분에서 막 이렇게 잘라서 잠시 이제 다른 얘기를 돌아다 왔는데, 기신론의 궁극의 목적은 이 행상과 지식을 알고자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참선해서 본래 면목을 갖춰라, 이런 대목입니다. 복잡하게 지식으로 이거 설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지식의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없으니까 구차하게,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오이백법. 그렇게 해놓으면 또 홀딱 다 까먹고 잘 모르실까 싶어서 오늘은 오이백법을 또 따로 이렇게 전에 뭐 좀 정리해놨던 거 따로 또 정리했습니다. 한 두서너 개 글자 고쳐가지고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옆에 또 동화사 한문불전대학원이라고 근사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신론까지 이렇게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예. 그래야 또 여기 또 같이 공부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래 해놨습니다. 얕은 고래 인연분이 끝나고 이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의 전체의 대강을 쓰라는데, 하나는 법, 하나는 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라고 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 분석을 이비분에서 들어가기 전에 큰 카테고리로 이제 두 개로 법과 의라는 것을 잡아놓고, 그 이비분에서 세운 큰 아웃라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제목 해석분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현시정이요, 둘째는 대치사집이요, 셋째는 분별
발치도상입니다. 현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생겨먹었다. 그럼 진여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이 마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생각해보나 안 보나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이런 데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인생 자체가 진정성 있고 근본에 가까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 지금 이 고기 덩어리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고기 덩어리하고 이 마음하고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보고 듣고 희로애락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도대체 이 먹고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뇌와 똑같아.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된 거는 영혼과 같다. 마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좀 이해 가시죠? 이 하드웨어와 이 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보조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어느 부분은 언어가 발달되고 어느 부분은 운동 기능이 이렇게 돼가 있지만은 그거는 일정 분야에 서로 이제 이 눈에 보는 힘과 눈하고 서로가 불가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 실제적으로 눈 알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 눈 꼭 감고 잠자고 있는데 꿈에서 보는 건 눈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 하시면 이제 하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눈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이 보는 것이면 틀림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하드웨어에 불과한 것이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이 기신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해부가 되놓으니까, 심리 자체를 완전히 칼갈이 이렇게 분석해서 해부해 놓은 것이 되놓으니까 특별한 교훈적인 이야기도 없고 아주 가슴이 감동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빼짝 마른 내비게이션 지도 같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정표를 제시해 놓은 것이죠. 그런 게 내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기신론이 12월 마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그냥 기신론이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짚어가면은 처음에 고단하고 짜증나고 메마른 강의지만은 그냥 듣다 보면 자동으로 익혀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사 선택해서 버릴 건 다 나가고, 못 외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동 친 거는 다 외워져가 있고 남아있고, 또 쓸데없는 국을 퍼먹어야 되는데 이게 숟가락은 뭐죠? 국맛을 모릅니다. 혓바닥으로 느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지식을 해가지고 종이에 많이 적어놓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분에서 현시정의에서 해석을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에서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생멸문인데, 이 심생멸문을 해석하면서 처음에는 심생멸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의 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랴식에 기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멸문에는 뭐가 있다? 각과 불각이 있다. 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본각과 시각이 있고, 불각에는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있다. 불각에는 본말이 있고 각에는 본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각과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특히 이제 시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준에 따라서 중생의 깨달음은 불각이요, 사면의 깨달음은 상사각이요, 십지보살, 법신보살, 한생각, 상속상이 끊어진 사람들의 깨달음 뭐죠? 수분각이요. 오직 유불공진이라, 오직 부처님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의상스님이 이렇게 놨죠. 정지라야 소지요 비여경이라. 정지소지 비여경. 나머지의 경계 사람들은 아니다. 구경각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부처님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무념무상 절일체, 우리 본래 면목이 됐을 때
구경, 열반,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대목은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이라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견성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성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각의 입장에서는 시각은 막 그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치고, 본각은 어떻습니까? 성정본각과 수렴본각이 있었죠. 수렴본각은 부사의 업성과 지정상이 있었고, 성정본각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거울과 허공에 견주어서 거울 이름을 따고 이제 설명을 했죠. 첫째는 텅텅 빈 여실이 공경. 정말 진공이라는 얘기를 여실 공경. 이 마음은 여실 공경하다. 그런데 이 마음은 희한하게도 진여의 정인을 훈습할 수 있는 본래 아주 여실 불공한 진여 훈습을 할 수 있는 인자를, 정인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인 훈습경이 있었고, 그걸 어디에도 색성향 미촉법이라든지 세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서 법출리경이다. 본래부터 업한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이비 설신이 우리 반야신경을 빌리자면 그게 다 법출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연훈습경, 내 혼자만 깨치고 말 것이냐? 그렇진 않다. 일체 중생들을 다 훈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보리심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성정본각의 마지막 연훈습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각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 마음의 심체가, 진여심체가, 이 자성청정의 진여심체가 호련히 어떻게 됐습니까? 무명에 침탈을 당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뭐가 벌어졌습니까? 근본 불각이 야기되고, 근본 불각이 뿌리가 되면서 줄기와 가지로 번져나가는 지말 불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에 뭐죠? 지상, 상속상, 그 다음에 집치상,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이와 같이 3세 6추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업상, 전상 3세를 배우고 6추, 그죠? 지상, 상속, 집치, 계명자상, 그 다음에 조업상, 업, 계고상까지, 그러니까 수보상이죠. 거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수행신신분하고 저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배운 부분까지를 이제 일단은 가판을 한번 쳐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으시죠? 누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차피 12월 달에 시험 칠 때는 다 이제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저는 시험을 답안지를 다 보여드립니다. 가르쳐 드립니다. 답안지만 외우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100점입니다. 시험을 갖다가 야리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함정에 빠뜨리게 오는 거는 골치 아픈 시험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불교 시험입니다. 답안지 다 보여드리고 여기 막 적어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어쩌든 간에 다 끼 맞춰가지고 맞춰야 돼요. 톱니바퀴 맞듯이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이백법까지도 한번 이렇게 대충 훑어봤습니다. 오이백법까지 훑어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반복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이백법은 뒤로 물려놓고, 자,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과 찰마할 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과 이 잡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이 잡을 수 없는 것은 삼세입니다. 업상, 전상, 현상. 이것은 느낌만 있고 짐작만 가지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미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상속상 이후부터인데, 지상까지를 만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상이 뭐죠? 마음이 생주 이멸하는 것 중에 주상이죠. 그죠? 그럼 생상은 뭡니까? 업상, 전상, 현상이고, 주상은 지상 하나뿐입니다. 아치, 아만, 악연, 아에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안에 또아리 털고
도사리고 있는 내연 이주, 직이 내연, 안으로 반연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으로 그 현식을 반연해가 있는 게 있죠. 현식을 반연해서 보는 그거 지상인데, 요 지상 다음에 요거는 느낌은 있지만은 만져지질 않으면 바깥으로 표출대가 딱 나오면은 그걸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오늘 배우게 될 분별사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분리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상속식이 뭐냐라면은 오늘 나눠드린 도표를 잘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상속식은 하면 뭐 좀 이상하지만 따라 해봅시다. 식원이다. 상속식은 제가 상속식은 할게요. 여러분들 식원이다. 상속식은 그 다음에 집치식은 수원이다. 집치식은 계명자식은 상원이다. 계명자식은 명자상은 상원이 참 이렇게 손발이 척척 안 맞아가지고 외우려 하지 말고 적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자 봅시다. 상속상은 그 다음 집치상은 계명자상은 그 다음에 조업상은 그렇죠. 행원이다. 수보상은 세권이다.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식수상행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상행식이라고 색수상행식이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원효 스님의 의견을 빌리면은 시곤이 앞에 지상도 있고 업상, 전상, 현상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시곤이 구체적으로 의식을 구분하는 데가 상속식으로 상속상에 배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는 느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각지하는 능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괴롭고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괴롭고 즐거움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고수, 낙수, 흔히 또 사수, 우리 잘 알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곤을 어거해서 수온을 받는 상태가 뭡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집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온이 있음으로 해서 망령대의 망집, 완전히 딱 잡는 집치에서 수온을 의지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상온으로 넘어갑니다. 구체화해가지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명자상까지 넘어가면은 팍사 깨진 거울 같다고 엎어진 물 같다고 그랬죠. 생각에 그까지 미치면은 업을 안 짓고는 못 빼깁니다. 그러면은 이 상온을 의지해서 생각을 의지해서 상온을 의지해서 뭐로 넘어갑니까? 행온으로 기어이 넘어가고 맙니다. 행온은 분하다, 억울하다, 뭐 잘났다, 못났다, 착하다, 편안하다 전부 이런 것이 전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행온에 다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전에 식온이 있고 식온이 있는데 8식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이고 7식은 느낌은 있지만은 흔적은 없고 거기에 조정을 받아서 뭡니까? 상속식으로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식온, 수온, 상온, 행온 이와 같이 업을 지어서 기어이 세곤으로 가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오늘 나눠드린 요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곤이 저기 식수상행색 이렇게 돼가 있죠? 예? 시곤에 시망법 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오식이 있고 제6어식이 있고 제7 말라식, 지상이 있고 제8 아레아식이 8가지가 있지만은 원효 스님은 구체적으로 시곤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상으로 이렇게 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온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식수상행식할 때 집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온은 계명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온은 조업상으로. 그 행온 옆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조작으로 위의한다. 조작, 그죠? 조업 아닙니까? 작업, 조업, 업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4글자를 살짝 읽어보면 됩니다. 색은
변애로서 뜻을 삼는다. 색이 되면 이제 장애스럽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식수상 행색이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옆에 요거는 오원이고 옆에 보면 심앙법과 그다음에 심소법. 심소법이 이제 마음을 심앙하고 상응하면은 그 위에 상응법이고 심앙하고 불상응하면은 뭡니까? 불상응법에 24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다음 색법에 11가지. 그 심소법에 구체적으로는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또 근본번뇌, 수번뇌, 또 부정심소 여기까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쭉 했던 것들이고 제일 밑에 이제 그 위에 94가지가 일체 유의법에 속하고 유의법에 속하지 않는 6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무의법으로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멸무의, 상수멸무의, 진여무의 이래가지고 6가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제가 써놓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는 일체 유의법을 다 포섭하는데 나머지 6가지 무의법은 이 실성유식에 대해 가지고서는 오원의 습하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구사론에 이르기를 오원은 무의를 습하지 못하고 뜻에 서로 상응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 구사론 얘기를 거기 이제 붙여놨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왜 분한 마음이 되는지, 왜 착한 마음이 되는지 요거는 낱낱이 한번 수행 삼아서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짚겠습니다. 3세가 있었습니다. 3세는 뭐였죠? 업상, 전상, 현상.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막 밀어놓는다. 이거는 마치 팔찌 이상 보살이 돼야 됩니다. 팔찌 무생법인을 얻어야 이걸 볼 수 있다고 하죠. 창틈 사이에 빛이 하나 들어왔을 때, 창틈 사이에 빛이 하나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때부터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세는 밀어놓고 뒤에 6가지 거친 번뇌가 육추가 이렇게 나오는데 육추의 잠재적으로 우두머리는 누구죠? 지상입니다. 이것이 아주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지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지상입니다. 지상. 무슨 지? 분별지. 아주 알았어요. 지상입니다. 지상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속상, 집치상, 요리조리 계산하는 개, 명자상, 그 다음에 조업상, 수보상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 상속상이 바로 원효스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요? 식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견입니다. 현수는 어떻게 봐느냐? 여기에다 업상 이게 식온을 이렇게 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의견이. 원효의 위대한 점이 이런 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상을 우리에게 여기 기신론 속에서 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치상은 뭐죠? 수온입니다. 수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괴롭느냐, 즐겁느냐,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느냐, 불고락수냐, 고수냐, 낙수냐, 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버릴 사자가 잘 아시다시피 이 치우침이 없는 걸 사라고 하죠. 10선법 중에도 하나 저게 들어가죠. 11가지 그 선심소 중에 행사라고 하죠. 행사. 그 다음에 개명자상까지 가면은 이거는 영납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영수증, 우리 영수증 하잖아요. 영수하는 상태가 수온입니다. 수온에서 넘어가면은 상상하면 뭡니까? 어떤 모양을 취해가지고 생각 속에 생각을 하면 상온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명자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쫙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손에서 안 놓습니다. 이게 절대. 애들이 떼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필이 하나 꼽혀가지고 그 인형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딱 들어가지고 뭐 절대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게. 그때가 어디입니까? 개명자상입니다. 그 요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원동적인 힘은 누가 있어요? 아치. 그 다음에 아예. 그죠?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만, 그죠? 그 다음 또 뭐죠? 아견. 요게 안쪽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으로 흘러가는 정신 상태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굉장히 쉽지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은 뭡니까? 업을 지니까 행운이다. 가보를 받게 되니까 세곤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슬랩 비디오 보듯이 이렇게 쫙 잡아 당겨 늘어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한순간에 같이 그죠? 한순간에 찰나지간에 생각이 900번이나 일어났다 꺼집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너무 빨라면 이게 안에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빨라 놓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쫙 뜯어보면 이만큼 되는데 이 식수상행색 이 온이 결국은 요놈 때문에 약이 됐다. 요놈은 왜 그랬냐면 이 업상이 아래아식 심체가 여기에 마음이 처음에 한 생각이 무명에 움직여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래아 심체가 인이 되고 근본 무명이 뭐가 됩니까? 예? 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여기서 인연 생멸법이 생멸 인연법이 생멸의 인연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근본 무명은 다시 여기서 상속상 육식으로 나오는 건 망경계의 육진 경계를 뭐가 이 지상이 칠식의 파도가 일어나서 육직 경계를 이걸 자꾸 일으키니까 뭡니까? 거친 생멸의 인연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업을 짓고 가보를 받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왜 어디서 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업상이 본래 없으니까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고 우리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 각심 초기에 마음에는 처음에 모양이 없다. 있기는 있는데 업상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헛것으로 있는 줄을 알아라. 근데 여기까지 이거 업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 우리는 어줍지 않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업을 짓는다. 자, 여기서 이제 생주이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상, 전상, 현상은 뭐죠? 생상, 이 쥐상. 이래놓으면 이제 도저히 안 까먹을 거예요. 쥐상 이해는 뭐다? 주상이다.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누구 의견입니까? 원효 스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확신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길이고, 그러나 생상이 뭐 있고 주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견주어서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어디서부터? 그리고 업을 지으면은 결국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상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탐진치, 만이견. 멸상에는 몇 가지요? 7가지. 신삼, 구사.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요 주상은 몇 가지예요? 4가지. 4가지가 뭐 요거였죠? 아치, 아겐, 아만, 아예. 생상은 몇 가지? 3가지. 업상, 전상, 현상.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이제 누차 들으셨으니까 정리는 다 됐었을 겁니다. 식수상 행색 요 끝났겠죠? 요런 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가 하고 이러면은 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걸 모르면은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에 범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이것은 지식으로만 가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걸 업계고상, 업계고상이 바로 뭡니까? 수보상입니다. 그죠? 예,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을 총결한다. 본말불각에 대해서 총결 맺는다 이 말입니다.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 하나니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 하나니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 하나니 이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마땅히 알아라. 이 무명이, 근본 무명이 일체에 아주 잠되게 물드는 법을 내나니, 청정한 법이 아니라 물드는 법을 내나니, 일체에 물드는 법은 온갖 잡된 법들은 모두 뭐 때문에 그렇다? 불각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각과 불각의 동의를 설하다.